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외국의 원유 회사들하고 관련을 맺고 중개 무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두바이 리파이너리 합시다. 두바이의 리파이너리에 그 오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AS들을 갖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협약권을 갖고 있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 회사에게 오일을 사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국에 있는 이 A라는 회사가 두바이의 리파이너리에게 기름을 사기 위해서 DLC에 줄 때의 금액하고 타이완의 엔드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컴퍼니 A 컴퍼니에게 주는 DLC하고 이제 금액이 틀리거든요. 왜냐? 이 한국에 있는 A 컴퍼니는 중개무역이지만 남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EN501 메트릭 톤당 420불에 두바이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타이완에는 한 460불 정도에 이제 팔 경우에 타이완으로부터는 460불의 DLC를 한국에 있는 자기 회사의 어카운트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타이완하고 관계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조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럴 경우에 백투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 타이완으로부터 받는 460불, 메트릭 톤당 460불의 DLC를 내가 이제 하나은행에 받았다. 그럼 하나은행에 이 460불의 DLC를 받아가지고 메트릭 톤당이죠.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제 메트릭 톤을 계산하니까 10,000톤이다. 30,000톤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바이 원유 회사로부터 사는 420불의 가격에 이제 DLC를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갭이 그 자기 이익이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의 은행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nothing이거든. 전혀 안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느 조금 유명한 지방은행의 본점에서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메트릭 톤당 460불로 이루어진 DLC의 총 어마운트에서 결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백투백을. 그래서 많은 한국의 이런 원유 회사하고 노력을 해가 거래를 갖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좌절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자기가 미래에 받을 이익의 일부분을 가지고 또 새로운 DLC를 내기 위해서 이제 헤매다 보면은 스캐머들도 만나고 또 정상적인 것을 만나라도 많은 피를 주고 이제 해야 안 됩니까? 그래 되는데 왜 한국이 이 법을 고치지 않느냐? 이 무역법상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은행에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에 사고를 낸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개무역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돈은 한국의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LC를 취급하지만은 물건은 두바이에서 타이완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백투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1000여 개 회사는 더 될 거예요. 저한테 이 백투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물어보는 회사만 해도 수십 개가 되니까. 자, 이런 곳에 왜 우리 당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왜 눈을 안 돌립니까? 문제는 그거거든요. 과거에 뭐 어떤 회사를 보면 돌만 실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고 그 신용장에 그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투백을 중개무역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완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을 살 때 일부 수입품을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 여기서 제조를 해가 가공을 해가 나간 경우에는 얼마든지 백투백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파셜 로컬도 다 열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 정책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중개무역에 대해서 무역금융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그때는 이런 디지털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 20년 전, 15년 전 시절 아닙니까?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 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이번에 뭐 장관급의 이번에 한 해 중책을 맡았잖아요. 노동경제사회 이런 그런 조정하는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느 그 인터뷰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을 내가 옛날에 노동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앵커가 뭐라 그러느냐 토론자가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전 거기서 그걸 보고 굉장히 생각하는 점이 많았었어요. 시대가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뭐 실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러면 저희들 나이에서는 참 청년가, 결백가. 그리고 그만큼 70년대에는 뭐 노동운동계 그와 같은 그 인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내가 세월의 흐름을 참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개무역업에 대해서 무역금융에 제재를 해놔서 뭐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풀어줘야 돼요. 아마 이 방송을 정부 관리가 듣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원유 회사를 하나 컨택해가 이제 중개무역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내에 오일선이 안 들어오고 타이완으로 가더라도 백투백을 해줘야 돼. 왜냐 모든 무역 금융 서류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외국에 있는 전문적으로 LC나 DLC를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주 정상적이고 100% 일을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 의뢰를 하게 돼요. 의뢰하게 되면 이제 피를 개런티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2%, 어떤 경우는 4%,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외화가 밖으로 나가게 놔둡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400억 불을 막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을 먹으면서도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다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 백투백 문제를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중개무역에 한해서도 백투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당장 살아날 기업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동 어느 지역에 한 1억 불 이상의 아무도 이루어지 못할 계약을 이루었지만은 백투백이 안 되니까 그 1억 불 DLC를 열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쓰다가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죠. 빅메이저들이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이 먹을 구멍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빅메이저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먹어요. 언더 바란스에서. 그래서 이제는 표면상의 이유로는 중개무역에 대해서 무역금융의 혜택을 주면은 막 돌멩이만 실어 간다든지 이런 비난을 하지만은 그거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일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수많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백투백을 못 해가지고 DLC를 하려고 여기저기 뛰다니다가 사기당하고 해외에 많은 외화를 줘야 되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정부의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윤석열 정부는 당장이라도 중개무역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제재를 풀고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LC를 백투백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고 좋은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백투백이 안 되죠. 이 백투백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해외에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은행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DLC를 담보로 또 DLC를 넣어주는 해외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외화가 나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회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걸 방송에서 말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열심히 찾으면 있습니다. 또 제 방송을 이래 듣다 보면요, 찾는 방법을 아시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에 일단 하나은행 거래한다 합시다. 하나은행에 일단 DLC를 받으세요. 타이완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이 DL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LC 돌아가는 거 다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영국이면 영국, 스위스면 스위스 이런 곳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또 필요한 LC를 열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LC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것을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차를 둬야 되는 거죠. 내가 타이완의 바이로부터 LC를 받는 날짜가 11월 1일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스위스의 그러한 회사의 도움을 받는 파이낸싱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텀을 주면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요. 그렇다면은 타이완의 원바이어하고 관계를 잘 해가면서 그냥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내 바이어하고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니한테 450불을 팔지만은 나는 실제로 두바이에서 420불에 가져온다. 내가 30불이 생긴다. 오픈해야 돼요. 그러면은 메트릭 톤당 30불을 리셀러가 가진다는데 반대할 바이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퍼를 해줍니다. 트랜스퍼 DLC를 주는 게 첫거리라도. 그럼 트랜스퍼 받아가지고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백투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이어에게 450불의 LC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받을 때 나눠서 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시를 해가지고 먼저 200불 받고 나머지 250불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메트릭 톤당 450불에 대해서 5만 톤 LC를 내는 것보다도 나눠서 LC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도 자금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부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형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가
과거에 돌멩이로 중개무역을 하던 그런 못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보고 중개무역의 무역금융 제재를 풀어줘야 됩니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빅메이저들 반대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패밀리십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말을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정부는 과감하게 중개무역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정부가 잘 안 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이런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힘이 모인다면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국민청원을 해서 개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 백투백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BLC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론이 안 된다, 대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국제금융을 잘 하시고 뭐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무역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어느 뭐냐 이분들이 SBS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근에도 하나은행으로 500만 불을 받았잖아요. 받았을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원들이요 이제는 많이 좀 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행원은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왜? 그 가짜 스캐머들 이런 사람들이 주는 그냥 보냈다는 카피 아닙니까? 은행에 카피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게 들어옵니다 하고 하면 맨 처음에 은행원들은 응해주잖아요. 그러다 이런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만날 가짜한테 당하다 보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위프트를 넣고 은행에 가게 되면은 은행원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원들을 가르쳐주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SBLC가 여러분 그대로 대기 신용장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 발행한 우리 은행에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이 진다는 대기 신용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론을 하는 SBLC, 모니타이즈를 하는 SBLC, 또 모니타이즈 안에서 난 리코스를 하는 SBLC, 그리고 프로젝트에 랩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SBLC, 그 다음에 페이먼트 개런티를 하는 SBLC, 여러 종류의 SBLC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텍스트예요. SBLC를 어떤 내용으로 보내 ICC 규정이 있더라도 500, 600, 700 규정이 있더라도 그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반드시 받는 은행에 컨펌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SBLC는 한국에서 대출이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는 방법의 순서의 스타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SBLC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이제 중개무역의 제재가 풀리고 무역금융이 되고 백투백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무역계가 되도록 다 기도하시고 꼭 되는 날을 바라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